대한민국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종은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만약 여러분께 지금 가장 생각나는 조선의 국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세종대왕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 신분과 출신을 배제하고 능력이 우수한 인원들을 많이 등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가 이상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국가의 행사를 올해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고 사대부들에게도 주작 아래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가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세계사 어디를 보더라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있었다면 그 밑에는 유능한 신하들이 있듯이 세종에게는 명제상 황희가 있었습니다. 태종이 왕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임명하려고 하자 이조판서로 재직 중이던 황희는 태종의 결정이 옳지 못하다 하여 세자 폐위에 반대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지나친 반대로 태종의 노여움을 사 결국 자천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세종 등극 이후 황희를 다시 관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평소 황희를 보고 생각하면 항상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청백리란 고려 조선시대의 모범 관료에게 수여되는 명칭으로 조정에서 청렴 결백한 관리들에게 일종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청백리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는데 음서제로 인해 관리로 출세하기 힘든 서얼들에게도 일부 관리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청백리의 대명사였던 황희도 아들과 사위가 뇌물수수, 간통, 부패 등 좋지 않은 무리를 빚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세종의 신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끝났습니다. 더불어 여러 비리와 청탁 의혹이 있음에도 세종에게 신임을 받았던 것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 치자면 회사에서 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지만 공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러한 황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하였는데 유일하게 조선의 왕에게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관리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 때문에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높이사 나이를 먹고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를 한다고 해도 만류하였고 그렇게 황희는 87세까지 소처럼 일하다 세종 31년 겨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대외적으로도 최윤덕 이천에게 압록강 상류 지역인 사군과 김종서 이징옥에게 두만강 하류 지역인 육진을 개척하게 하여 여진 쪽을 몰아내게 되었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회유책을 썼으나 말을 듣지 않자 상황 태종의 지시로 대마도까지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마도의 도주가 항복을 하자 대마도를 경상도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여 세종의 문화발전 업적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자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활용도 하지 못하자 세종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집현전 학자들인 성산문,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백년 등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28자를 연구, 창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약 3년간 실제로 사용하면서 다듬고 보완하여 대한민국에도 대외적으로 고유 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반포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시 최만리, 정창손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서 명나라와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대주의 사상을 놓자 이에 화가 난 세종이 신하들을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고 양반 가문들은 한글을 공부하기에 이르렀는데 세종은 이에 도움을 주고자 신숙주를 시켜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책이었는데 내용을 모두 훈민정음으로 적어놓고 과거 시험에서 사용하게 되니 모두가 훈민정음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만
양반들은 언문 반절이라 하여 훈민정음을 깎아내렸고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다 라고 하여 암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근대에 들어와 국문, 한나라 말, 한말 등으로 불리다가 주시경 선생이 크다의 우리말인 한자를 붙여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조선에는 또 하나의 인재가 있었으니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